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장을 떼어놨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더넷 보드에 대해서는 IP2022 보드로 해서 IoT 구성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해서 구성하는 그 회로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에다가 약간 이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약간 더 가미를 시켰습니다. 이더넷하고 시리얼, 이더넷 투 시리얼의 이제 개념을 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연장해서 붙이는, 그러니까 이더넷 보드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 여기서는 이제 애트메가 126이라는 AVR 칩을 썼습니다. AVR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아두이노의 기본 CPU가 이제 AVR이 되겠죠. 그래서 이 AVR로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어느 특정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아트메가 16에서 제어를 하는 이런 개념의 이제 회로 구성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웹을 통해서 LED를 제어를 할 때 IP2022 보드에다가 직접 LED를 제어할 수 있지만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이제 거기다가 외부에 어떤 마이컴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이컴의 종류를 붙여서 제어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아트메가 16 CPU의 이제 B 포트에다가 회로를 구성을 해서 제어를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회로 구성은 밑에와 같이 이제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 회로 구성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아트메가 16이라는 CPU고요. 이 CPU에 이제 기본인 거는 전원을 넣어줘야 하고요. 당연히 전원 부가 이제 연결이 돼야 하고요. 이렇게 이제 VCC,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셋 회로 구성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 리셋 단자에다가 리셋의 위에 이제 바가 있잖아요. 리셋 단자의 위에 이제 바를 이렇게 붙였는데 바는 로 신호가 들어갈 때 리셋을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하이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이가 되어 있다가 이제 로우 신호가 들어가지면서 리셋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이가 됐다가 로우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이가 됐다가 로우로 떨어지면서 바로 리셋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이가 되어 있다가 로 신호로 떨어지면서 리셋을 발생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의 이제 시스템 초기화,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회로를 붙였어요. 여기다 하이 주고요, 저항 주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스위치 붙였고, 그 다음에 콘덴서 하나 붙여놨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얘를 붙이지 않으면 얘가 어때요? 여기 이제 하이 신호가 떠 있어서 그대로 여기가 하이 신호가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스위치 누르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0V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 0V가 돼서 0V가 결국은 전달이 되게 돼요. 평상시 하이가 되어 있다가 스위치 누르면 떨어지고 다시 스위치를 띄면 다시 올라가서 원일 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요게 이제 정확한 우리 구조의 이제 회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위치 뗐다 붙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가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이오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 그 스위치가 안 눌렸는데 내가 이제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무슨 특별한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근데 어쩐 특정한 신호에 의해서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저 다이오드를 달아주게 되면 이제 역전압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동작을 하지 않다가 어느 역전압이나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리셋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컨덴서는 당연히 전압이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하는 피크 전압. 이제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순간적으로 피크 신호들이 떠요. 이렇게 이제 뜨는 이런 신호들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 마일락 컨덴서나 뭐 이런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전액 컨덴서 붙이기도 했는데 어떤 걸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리셋의 회로를 이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럭 크리스탈을 연결을 해서 CPU가 구동이 되도록 클럭을 반드시 회로를 구성을 해주고, 이건 뭐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이 CPU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클럭 회로를 구성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넣어준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 CPU를 내가 이제 구동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LED 스위치를 붙였네요. 포트 B에다가. 그죠? 당연히 로 신호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CPU로 들어가면서 LED가 켜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ISP 포트라고 하는 포트는 이 칩 속에다가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때 쓰는 포트예요. 그래서 요즘 요 AVR 칩들은 ISP 포트를 가지고 있고, 그 ISP 포트를 통해서 내가 작성한 C든 어셈블러든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 안에 집어넣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그냥 뽑아 놓은 거고요. 그 회로하고는 관계없고 처음에 프로그램 집어넣을 때만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기 칩이 지금 40핀짜리인데요 40핀짜리 굳이 안 써도 되죠. 시리얼 통신, 지금 여기 시리얼 통신은 제가 연결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이게 기본 회로니까 그런 거고요. 시리얼 통신까지 회로를 연결을 해서 외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40핀짜리를 안 써도, 40핀짜리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사실은 더 많은 핀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실제 쓴 거는 LED만 썼으니까. 근데 제어 대상이 많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회로를 꾸며서 더 크게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로를 내가 어떤 거를 여기다 연결해서 쓸 거냐의 차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회로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칩 개념이니까 칩 하나만 딸랑 붙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렇게 회로를 구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동작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제어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여기 지금 시리얼 통신 핀이 지금 현재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RxD, TXD라는 단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PD0하고 PD1번. 자, 이 핀이 지금 RxD 하고요. 그 다음에 TXD 하고요. 두 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RxD는 이제 수신하는 단자고요. TXD는 송신하는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IP 2022이라는 보드하고 연결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리얼 통신 단자, 네, 여기도 당연히 시리얼 통신 단자가 있을 거니까 걔하고 같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면 되죠. 그래서 CPU와 CPU 사이는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 돼요. 물론 다이렉트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무슨 회로를 넣는 건 아니고 1대1로 연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 시스템이 보내는 거는 얘가 TX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예요? RX가 되는 거죠. RX가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TX가 되면은 얘가 이제 받는 거가 되겠죠. RX가 되고. 그래서 RX와 TX가 서로, 자, 그래서 이 RxTX는 이제 TX는 보내는 거였었고 RX는 받는 거니까 서로 이제 크로스가 대하는 거죠. TX는 RX, RX는 TX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잘 지켜주면 상관없습니다. 한쪽은 보내고 한쪽은 받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한쪽은 보내고 한쪽은 받고 이런 개념으로 서로 그 부분만 연결만 미스가 없으면 동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동작 요 마이컴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제어를 해주느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마이컴 쪽에서는 지금 여기에 회로에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마이컴 아트메가 16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써서 했는데요. 이건 이제 C 프로그램이고요. 당연히 시리얼에 관련된 거가 들어가 줘야 하겠죠.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던 IP2022하고 그냥 프로세서하고의 시리얼 통신은 그냥 인위적인 하나의 데이터만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특정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보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IP2022에서의 프로토콜, 시리얼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고의 통신을 통한 제어를 하려면 얘하고 어느 특정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러면 요 데이터를 얘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보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패켓으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패켓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거나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리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는 거는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리얼 인터럽트를 처리를 했어요. 얘는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시리얼 통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폴링 방식과 그다음에 인터럽터 방식 두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연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인터럽트는 어쨌거나 시리얼 통신으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걔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을 먼저 처리를 하려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인터럽트 방식을 썼고요. 데이터가 쭉 날라오면 그 데이터가 날라올 때마다 이제 한 비트,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데이터가 날라올 텐데,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올 때는 한 바이트씩 날라와요. 한 바이트씩 날라올 때 그 한 바이트를 계속 받는 거죠. 바이트가 이제 이게 묶여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얘도 데이터가 이제 한 바이트씩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날라오게 될 거예요. 이쪽에서든 보낼 때든 한 바이트 또 한 바이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요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따지면 이제 8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32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패킷은 내가 몇 바이트로 만들 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패킷이라는 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 UD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안에 레지스터고요.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이 안에 UD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메모리죠, 메모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데이터가 이제 추가적으로 쌓이거든요. 그 쌓인 데이터를 하나씩 데이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바이트씩 받는다 했잖아요. 받아서 그걸 버퍼에다가 지금 넣습니다. 버퍼 배열을 열어서. 그래서 그 안에다가 템프 값을 계속 집어넣고 있죠. 그리고 카운터를 하나하나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카운터는 요 데이터, 한 데이터, 두 데이터, 요 바이트, 우리 그 몇 바이트를 받을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패킷이 이제 끝났냐 안 났냐는 이제 그 요 템프 값이 이제 몇이냐. 그래서 뒤에 03이면 패킷을 이제 0으로 해라. 그리고 요 뒤에 있는 함수로 넘어가서, 그리고 카운터도 다시 카운트를 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패킷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다 정하는 거죠. 값을 정해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값을 넣어놓고 끝값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시작하고 들어온 데이터들을 받아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받고 마지막에 들어온 값이 들어오면 다 끝난 거죠. 그때 이제 요 버퍼에 들어가 있던 버퍼에다 쌓아놓잖아요. 여기 메모리 버퍼에다 쌓아놓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지금 밑에 얘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보면 뭐예요? 여기 버퍼의 0번째 거 A, 그 다음에 A를 4를 또 뺐고, 그 다음에 버퍼 1번 거 또 받았고, 그 다음에 버퍼 2번 거 받았고, 세 바이트를 우선은 받았네요.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았던 값이 데이터 값인가 보네요. 요 세 번째 받은 게 데이터 값이에요. 그 데이터 값을 포트 B에다 뿌리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B값 B 첫 번째 들어온 데이터가 이제 32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이게 B잖아요. B로 B다 나왔는데 그 값이 B값이 32면 B값이 32면 포트 B에다가 C값을 뿌려라, 이제 이 소리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킷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패킷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처음에 스타트와 끝나는 시점을 보고 그 다음에 총 몇 바이트를 내가 받아서 패킷을 만들었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버퍼에다가 받은 값들을 순서대로 쫙 쌓아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쌓아놨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메인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적인 레지스터나 이거는 이제 프로세서마다 차이가 생기죠. 여기서는 지금 AVR 칩을 썼기 때문에 포트 B번을 입출력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값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통신 설정하고, 뒤에 보면 요 뒷부분은 이제 시리얼 통신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세서를 배우시면 프로세서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니까 뭐 이게 어떻다라고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리얼 통신 포트,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시리얼 통신을 어떻게 쓰겠다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이거를 뭐 이렇게 작성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AVR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우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보시고요. 뭐 다른 프로세서 써도 이렇게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지스터 이름이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시리얼 통신 파트 어떻게 쓰겠다 설정하고, 그 다음에 초기 포트 B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게 돼서 초기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해 놓는 거고, 요거는 그 AVR 칩에서는 요거는 이제 인터럽트를 전체 인터럽트를 쓰겠다. 왜냐면 여기 시리얼 통신도 인터럽트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에 1을 넣었어요. while에 우리가 1을 딱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제 찍어 놓으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터럽터 걸리면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시리얼 단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요 시리얼, 요 인터럽트, 요거 이제 인터럽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럽트 쪽으로 넘어가서 이 인터럽트 내용을 수행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while문에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인터럽트 걸리면 위에 올라가서 이 내용 처리하고 또 내려오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구조적인 걸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더넷 투 시리얼 보드를 쓴다 앞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i220 IP220 보드가 아닌 이더넷을 시리얼로 연결을 하는 그런 모듈을 쓴다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 차이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이더넷 보드를 제작한다, 이더넷 투 시리얼 보드를 제작한다,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프로토콜은 이제 우리가 패켓은 좀 배웠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세븐 세그먼트를 연결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븐 세그먼트는 앞전에 배웠던 LED 8개를 모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숫자판이 이제 만들어지게 하는 게 이제 세븐 세그먼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LED의 배열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이제 글자를 만들게 되고요. 세븐 세그먼트는 뭐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상당히 뭐 까먹지 않을 텐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A자, 소문자 A자를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E, F, G, H 이렇게 순서는 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리를 보면 이게 정면이라고 보면요, 정면. 그러면 뒤에 다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다리가 공통단자예요. 공통단자. 둘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그 다음에 점이 여기 있고요. 점이 이쪽에 있다 해서 점이 이거고요.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야. 점 다음 C, 그 다음에 D, E, 그 다음에 여기 F, G가 순서가 바뀌어요. 얘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하고 점이 여기 가까운 데 있어서 점이다. 이렇게. 순서는 A, B, C, D, E, F, G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아마 세븐 세그먼트의 핀 번호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까먹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회로를 어떻게 이제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다가 여기 지금 핀 번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아까 컨번 단자, 공통 단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공통 단자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의 차이인데, 이렇게 이제 안에 그 LED가 이쪽이 이제 에노드고요. 이쪽이 이제 캐소드가 되는데, 요 에노드와 캐소드의 상태를 보면 에노드 쪽을 다 붙여 놓은 거, 요게 이제 에노드 커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캐소드 쪽이 붙어 있는 타입이 이제 캐소드 커먼이에요. 그래서 에노드 커먼을 쓸 건지 캐소드 커먼을 쓸 건지는 우리가 항상 세븐 세그먼트를 배울 때는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앞전에 LED 구조로 본다면은 주로 요 에노드 커먼 타입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죠? 회로적으로는 이쪽으로. 왜냐면 커먼 단자가 이렇게 VCC를 붙여놓고, 그죠? 이제 커먼 단자에 이제 VCC를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VCC를 붙여놓고 전류가 VCC를 타고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타입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가 하이가 되고 커먼 단자에다가 접지를 붙여 놓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동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냥 구동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이제 앞전에 그 하이 신호에 의해서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 신호에 의해서 구동할 거냐 아니면 하이 신호에 의해서 구동할 거냐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노드 커먼과 캐스토드 커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회로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이제 LED의 회로를 좀 이해를 했으면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포트 A에다가는 이렇게 에노드 커먼 타입을 지금 붙여 놨네요. 그 다음에 B번, C번 포트에도 에노드 커먼 타입을 이렇게 붙여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만 불을 켜면 내가 원하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나머지 회로는 똑같고요. 그러면 회로에다가 내가 글자를 만들 때 그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아까 했던 것처럼 요 타입은 하이 신호에서 불을 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A쪽 각각 LED가 있다고 본 거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숫자에다가 내가 불을 켜면 그 해당하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0이다 그러면은 G번하고 H만 불이 꺼지고 나머지는 켜지면 되죠. 그죠? G번하고 H는 불이 꺼지고 나머지는 불이 켜지면 0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0자를 만들게 되고요. 그때 데이터 값을 만들면 이게 3이 되고요. 이게 이제 F가 되죠. 그래서 3F가 이제 세븐 세그먼트에다가 내가 0자를 표시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떤 타입? 요 타입. 그죠? 캐소드 커먼 타입 일 경우에요. 그럼 에노드 커먼 타입일 경우는 이거에 반대가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썼다 그러면 거꾸로 돼야죠. 이거에 반대로 돼야죠. 11000 11000000 이렇게 돼야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B하고 C만 불 켜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B하고 C만 불 켜면 1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자를 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2자를 키려면 A하고 B하고 G번하고 2번하고 D만 키면 2자가 되죠. 숫자 2 이렇게. 그죠? 나머지는 꺼지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진 게 이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세븐 세그먼트에서는 아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활용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어떤 타입? 요 캐서드 커먼 타입일 때의 데이터고요. 에노드 커먼일 때의 데이터는 뭘로 바뀌어야 한다? 여기가 이거의 반전 뒤집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값을 넣어놨습니다. 요 제어하는 값들을 미리 넣어놓고 그 값을 세그에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제 뿌리는 방식을 택했고요. 나머지 프로토콜은 똑같아요. 얘는 다 같고요. 단지 차이 나는 건 뭐다?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 아까 얘기했던 이 세븐 세그먼트의 값을 뿌린다. 그죠? 이 C 값에 따라서 이 C 값 C에 받은 값이 1이냐 2이냐 3이냐 그 값에 따라서 어디 거? 요 배열에 들어가 있는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 하나하나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있죠. 앞에 물결 모양을 표시를 한 거는 요 값들을 물결 모양을 한 거는 반전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회로에서는 얘를 썼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데이터는 얘를 가지고 설명한 데이터고 실제 사용한 건 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전을 여기다가 취해줘야 한다. 그래서 C에서는 반전 취하는 거를 이렇게 물결 모양을 앞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븐 세그먼트를 통해서 글자를 뿌리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까지는 또